가족의 집에 강도가 들어 장남을 제외한 다른 4명의 가족이 살해당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브라우닝 패밀리는 볼티모어 메릴랜드의 코카스빌 교회에서 사는 가족이었습니다. 45세의 변호사 존, 44세의 전업주부 타마라, 두 사람의 자녀들 15세 니콜라스, 13살의 그레고리, 11살의 벤자민까지 5식구였죠. 가족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종종 메릴랜드 서부의 별장애가 휴가를 보내기도 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그 첫째 니콜라스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둘라니 고등학교의 우등생이었습니다. 라크로스 팀에 속해 있고 골프에 스키에 보이스카웃에 굉장히 활동적인 소년이었습니다. 보이스카웃은 아빠가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었죠. 아버지 역시 인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죠. 중산층 가정이었기에 특별히 어려운 것 없어 보이는 환경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더없이 좋아 보이는 가족이었죠. 2008년 2월 1일 전까지는 말입니다. 2월 1일 금요일 밤, 니콜라스는 친구 집에 가서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며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과 함께 쇼핑몰에 가서 쇼핑도 하고 오후나 돼서야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날은 니콜라스 집에서 머물기로 했기에 라이언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태워 니콜라스의 집에 데려다 줍니다. 아이들은 차고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이미 숨져 있는 니콜라스의 아빠 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은 오후 5시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아빠 존, 엄마 타마라, 그들의 자녀 그레고리와 벤자민이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니콜라스의 행적에 대해 물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금요일에 친구 집에서 보냈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집안에서 사망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죠. 가족은 모두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빠 존은 거실 소파에서 발견되었고 엄마는 위층 침대에서, 그레고리와 벤자민 역시 각자 침대에서 발견되었죠. 경찰은 처음에 강도가 들어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모두가 다 알고 지내는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찰은 이 잔혹한 살인범을 잡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강도라고 생각했는데 집에는 없어진 것이 없었으며 창문 역시 전혀 손상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다면 가족과 아는 사이거나 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집 열쇠가 있는 자의 소행일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큰아들 니콜라스였죠. 경찰은 니콜라스를 불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고로 집안에 들어갔어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집 안으로 통하는 문은 열려 있었어요. 거기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문을 잠가서 들어갈 때 시끄럽겠구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누워 코에서 피를 흘리는 아빠를 발견했어요. 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죠. 그런데 슬프고 무서운 장면을 설명하는 니콜라스에게서 좀 의아한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가족이 모두 사망했는데 슬퍼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부탁해 편하게 식사를 했죠. 너무 큰일이라 감당하기 버거워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경찰은 각 방에 넣어둔 니콜라스의 친구들에게도 동시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에 몇몇은 니콜라스를 두둔하거나 거짓말을 해줬지만 형사들이 강하게 나오자 마음을 바꿔 기억나는 것들을 이야기해줍니다. 니콜라스 신문 당시 그는 분명 차고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있지 않아서 놀랐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니콜라스의 친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But I do remember one thing to tell you. Nick told his little brother to keep the door unlocked for him to come in last night. 니콜라스가 동생에게 어젯밤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라고 말했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니콜라스의 친구는 니콜라스가 자정쯤에 집에 가 가족 차를 끌고 나오겠다 라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 니콜라스는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 중 한 명이 니콜라스에게 연락해 어디 있냐고 물었죠.
니콜라스는 가족이 잠드는 걸 기다리다가 차에서 잠들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곧 가족들이 잠들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니콜라스는 새벽에 차 없이 빈손으로 친구 집에 나탔습니다. 자동차 키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하며 실패했다고 말했죠.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들은 아침에 쇼핑몰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다니다가 니콜라스가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는 것을 보곤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니콜라스의 행동과 진술했던 것이 불일치 하는 것은 경찰이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했습니다. 니콜라스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가 또 들려옵니다. 사건이 일어나기 한 달 전쯤에 니콜라스가 아빠가 잔소리가 많고 지겨워서 죽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진짜 범죄를 저지를 거라 생각하겠습니까? 니콜라스의 주변 사람들은 그냥 하는 소리겠거니 생각했답니다. 경찰은 니콜라스를 다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최대한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설명을 이어갔지만 경찰의 압박에 신문 6시간 만에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인정합니다. What happened?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화목했던 가정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니콜라스와 아빠 존은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의견 차이가 있었고 부모님이 물리적 언어적으로 학대를 했다고 알렸죠. 니콜라스는 금요일 밤 아빠 총을 챙겼고 소파에 잠들어 있는 아빠를 처음으로 살해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총소리를 듣고 아래로 내려오는지 기다리다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위층으로 올라가 잠들어 있는 엄마를, 그 다음 벤자민을 살해하고 마지막은 그레고리를 살해합니다. 그 뒤 그는 집에서 나와 덤불에 총을 버렸습니다. 니콜라스는 경찰에 버린 위치를 알려주었죠. 경찰은 니콜라스에게 왜 가족을 살해했는지 물었고 니콜라스는 상속금을 모으기 위해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볼티모어 경찰은 자백을 받았음에도 니콜라스가 가족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아직 동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우리는 이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 동기를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전했죠. 2008년 2월 3일 오전 1시 볼티모어 경찰은 니콜라스를 체포합니다. 니콜라스는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니콜라스가 부모로부터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를 당한 피해자라고 말하며 그가 술에 취해 무아지경인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니콜라스의 정신적, 정서적 문제는 적절한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니콜라스가 범행을 저지르고 집안을 어질러 강도를 당한 것처럼 보이려 했고 친구들과 쇼핑을 나가 집에 계속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인 것을 보아 알리바이를 만들 목적이었을 텐데 그런 행동을 보인 사람이 정신적 문제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죠. 사건을 맡은 판사는 니콜라스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성인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4번의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면 23년 안에 가석방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니콜라스에 따르면 부모의 손에 수년간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슬픔이 사라질 때까지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는 사건이 일어난 날 밤, 다음 주 월요일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없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을 저지르고 친구 집으로 돌아갈 땐 황홀경에 빠진 상태였다고 자신을 검사했던 정신과 의사에게 말했죠. 정신과 박사는 니콜라스는 약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만 니콜라스의 행동이 자꾸 의심이 들게 합니다. 종신형 선고를 받기 이틀 전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탈출했다는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만 보면 그저 소름이 끼칠 뿐입니다. 30대가 된 지금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MBA 과정을 밟고 있으며 펜팔 친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현재 반성을 하고 있을까요? 니콜라스의 동기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상속금 때문일까요?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PTSD로 인해 벌어진 창극일까요? 여러분은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2023년 2월에 2명에게 총격을 가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데이비드 에모리 린티컴. 그는 집 지하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마주하게 됩니다. 지하실로 함께 내려갔던 아버지와 경찰에게 총격을 가했고 아버지와 경찰은 서둘러 밖으로 도망쳤죠. 린티컴 역시 도주를 한 뒤 나중에 체포됐습니다. 이 사건만으로도 놀라운데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할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이 집이 이전에 브라우닝 가족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브라우닝 가족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 기막힌 우연에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범행이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사건. 니콜라스 브라우닝의 가족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